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규성 선수의 미트윌라노 이적 오피셜이 뜬 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이틀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건 아마 이제 금요일 내지는 토요일이 될 것 같은데, 이적 오피셜이 뜬 지 이틀 만에 알아보는 조규성 과연 주전 경쟁 가능할까에 관한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미트윌란으로 이적해서 어떤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규성 선수의 오피셜이 뜨는 과정에 대해서도 볼 텐데요. 7월 12일, 이제 한국 시간이죠. 한국 시간 7월 12일 태극기를 코너 플래그에 꽂은 그 게시물을 시작으로 오피셜 게시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시아를 뜻하는 이 벚꽃 무늬 그리고 태극 무늬들이 이제 관중석의 각 자리에 들어가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예상되는 이적료는 약 43.4억 305만 유로 정도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 미투일란이 사용한 금액 중 두 번째로 높은 이적료를 기록했는데요. 가장 높은 이적료를 기록한 건 이 공격수 자리가 아닌 이 수비수 자리에서의 영입이었다는 점은 뭐 조규성에 대한 이 공격진에서의 역할이 그만큼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적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조규성 선수도 그리고 미트윌란 구단도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조규성 선수의 입단 인터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질문은 이 대답에 대한 제 어떤 뭐라고 좀 말씀해 드릴까요? 질문에 대한 예상 질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이 이렇게 됐으면 질문은 이렇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미트윌란으로의 이적을 결정하게 되었는가. 유럽으로 갈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 기회가 옳다고 생각했고 미트윌란이 조규성 선수를 데려가는데 매우 헌신적이었고 이것이 조규성 선수는 옳은 변화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의 인터뷰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또 미트윌란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에는 한국에서 본인이 여러 외국인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뛰었고 그러므로 팀에 잘 녹아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영어 수업을 시작했고 매일매일 영어를 배우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선수든 어느 나라 선수든 영어가 기본적으로 돼야 이제 축구를 할 때나 뭐 다른 생활을 할 때나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덴마크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어에 대한 또 배움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는 점을 조성 선수도 잘 알고 또 배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넘어가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선수들과 지낼 건가라는 질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본인은 사회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다. 나에게 팀원들과 친해지는 건 매우 중요하고 나는 그들을 알고 싶다. 이제는 내가 있는 곳의 위치가 변했고 나는 미투일라나에서의 시작을 기대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역시 뭐 조규성 선수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밝은 선수고 그만큼 또 여러 선수들과 친화적으로 지내는데 굉장히 또 특화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미트윌란에서의 시작을 기대하는 조규성 선수가 또 좋은 시즌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고요. 월드컵에서의 활약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질문이 사실 제가 질문을 만들어내면서 이 질문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한 좀 가장 큰 질문이었는데 어쨌든 보면 난 월드컵에서 내가 보여줬다는 걸 알고 있고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월드컵은 끝났고 훈련이나 시합에서 매일매일 보여줘야 한다. 내 앞에 도전은 나를 기대하게 하고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나는 유럽에서 내 장신을 증명하고 싶다. 라고 이제 조규성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규성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본인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이 본인의 어떤 가치관도 뚜렷하고 상당히 또 축구를 할 때 자신감이 있는 선수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증명에 대한 욕구는 분명할 겁니다. 사실 이 월드컵에서 잘해서 이 유럽으로 넘어간다는 게 사실 증명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꼬리표인데 그걸 잘 떼내기 위해서 조규성 선수가 본인을 증명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뷰는 상당히 또 보기 좋은 인터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서 이 조규성 선수를 영입한 이 스포츠 디렉터의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질문은 좀 제가 대답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겠거니 하고서 써놓은 질문이란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조규성 선수를 영입하게 된 과정은 보면 우리는 1년이 넘게 조규성 팔로우해왔다. 그리고 월드컵이 끝난 후 조규성이 다른 유럽 클럽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표팀과 전북의 득점왕이었다. 이는 우리가 데려오기 위한 강한 경쟁을 경험하게끔 만들었다. 우리는 그가 미투일란을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조규성이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 소개를 해달라는 글에 조규성은 컴플리트 스트라이커다. 그는 피지컬에 기반한 이점을 통해 박스 안에서 위치를 잘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등을 쥐고 다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잘하며 그는 머리와 양발을 잘 이용할 줄 아는 기술적으로 매우 강력한 피니셔이다. 라고 좀 설명을 했고요. 조규성이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 미투일란이라는 구단은 뭐 이후에도 설명을 드릴지 안 드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2025년을 이 기준점으로 해서 이 유럽 탑 50개 구단 정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구단입니다. 지금 이 브랜트포드와 함께 하는 클럽이고 어떻게 보면 이 구단주가 같기 때문에 구단주가 상당히 덴마크에서 미투일란을 운영할 때도 그렇고 브랜트포드를 운영할 때도 그렇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규성은 그리고 미투일란은 야망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는 또 여기서는 조규성이죠. 조규성은 자신을 유럽에서 증명하려 하고 미투일란은 유럽 탑 50에 들어가는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투일란의 과제는 조규성을 팀에 녹아들게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조규성은 우리 재능 있는 공격수들과 경쟁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또 스포츠 디렉터가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미투일란이 과연 어떤 구단인지에 대해서 좀 보면요. 1999년에 창단된 덴마크 스페르리가의 강호 중 한 명입니다. 사실 팀 자체는 조규성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구단주인 매튜 베넘 구단주가 인수한 이후에 리그 우승을 3회 했고 준우승 2번이 있었습니다. 컵대회도 2번 우승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던 구단이었고 그게 사실 이 지난 시즌 내지는 지지난 시즌까지 이어졌는데요. 지난 시즌에 보면 리그에서는 정규리그 8위 그리고 스플릿 라운드에서는 1위를 차지하면서 최종 결과는 이 7위가 됐습니다. 유로파에서는 16강 플레이오프에서 스포르팅을 만나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 여정을 마무리 지어야 했는데요. 뭐 그래도 이 유로파 뭐라 해야 될까요?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하기 위한 티켓을 걸고 했던 경기에서는 승리하면서 또 컨퍼런스 리그 예선전에는 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2022-2023 시즌 중후반에 감독이 교체가 됐는데요. 사실 미투일란이라는 구단이 원하는 목표에 비해서 정규리그 8위라는 성적은 너무나 안 좋은 성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감독이 바뀐다는 게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즌을 마무리하고 이번 시즌 또 새로운 팀의 어떤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전 감독이 이끌던 시기에 아틀란틱컵에서 울산을 상대로 1대0 승리한 기억이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 현재 감독이죠. 토마스 베르 감독은 1974년생 이제 덴마크 국적의 감독입니다. 선수 생활의 절반 정도를 미투일란에서 보냈었고요. 2008-2009 시즌부터 2009-2010 시즌 초반까지 이제 감독직을 수행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감독직에서 물러났었는데 지난 3월 23일 이전 감독이 물러나면서 본인이 재부임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한 포지션은 4-4-2지만 최근 친선 경기에서는 4-2-3-1을 사용하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투톱을 사용할지 원톱을 사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조규성 선수가 뛸 공격 자리의 기용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투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윙어들과의 경쟁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4-4-2라는 점을 기본으로 깔고 갔을 때 허리에는 주로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어떻게 보면 4-4-2가 아니라 4-1-2-1-2라고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라인업을 사용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윙어들이 그 투톱 자리에 들어가서 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히 지난해에는 이작센 그리고 심시르 등의 선수가 투톱 자리를 소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명은 내려와서 공격 전개를 하고 한 명은 보다 전방에서 머무르면서 플레이를 할 때도 있었고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기를 소화를 하게 했는데 과연 올해에도 투톱을 사용할지는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고요. 이 원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현재 트랜스퍼마크트의 포지션 기준으로는 소리카바, 프랑클리뉴, 주니오르 부르마두 선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경쟁자는
축구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 응당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인 소리 카바 선수가 있고요. 원톱 기용 시에는 컴플리트 포워드에 가까운 선수. 다시 말해서 이 구단이 지향하는 축구에 맞는 선수가 좀 우선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조규성 선수의 경쟁 포인트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큰 경쟁자인 소리카바 선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95년생의 선수이고 피지컬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선수입니다. 기니 국가대표팀의 공격수고 21경기 동안 3골을 기록하면서 또 기니 대표팀의 또 좋은 공격수로서 경기를 뛰고 있고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카디프 시티로 반 시즌간 임대를 다녀오면서 17경기 동안 상당한 득점력 그리고 공격 포인트 생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득점과 관련해서는 천부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위치 선정 능력, 마무리 능력에서 상당한 강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카바와 함께 조규성이 경쟁할 때 개인적으로는 초반에는 당연히 적응을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급해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조규성은 이미 편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컨퍼런스 리그 그리고 리그를 병행해야 하는 시기에서 출전 시간이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폼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간다면 주전 경쟁에서 충분히 앞설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수 선수가 이전에 했던 말이 있죠. 여기서 잘해서 레알 마드리드 가겠습니다. 조규성은 미트윌란에서 잘해서 더 좋은 클럽을 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잘 뛰기만 한다면 충분히 미트윌란에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규성 선수가 과연 미트윌란에서 주전 경쟁이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시즌을 보내게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또 조규성 선수가 유럽으로 넘어간 만큼 좋은 경기 펼치면서 좋은 경기 감각을 유지해서 또 아시안컵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조규성 선수의 안녕을 또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